그리고 30% 가짜 일 줄이기. 이거 정말 재밌는 아이템 같아요. 네네. 제가 그 회사에 있을 때 가짜 노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었냐면 고객의 가치를 하고 연관이 없는 일들. 예를 들면 각 회사에서도 상사 눈치 보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공직에 와서부터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퇴근을 안 하면 퇴근 안 하죠. 네, 줄줄이 이제 퇴근을 안 하는데 그 회사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퇴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밑에 퇴근 안 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누구 때문에 야근한다고 집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김정관 때문에 그런다고. 네, 예. 그거 보니까 되게 국민들이 그런 걸 알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세금 내서 이렇게 공직자들 보수를 주는데 그냥 텔레그램이나 전화를 하면 될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님께서도 보여주기 시 행사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와서 보니까 저희들 업종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정말 행사가 이건 이제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없을 정도로 행사가 많습니다. 그것도 다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행사 자체를 안 만들어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 안 만들고 해야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나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지역성장과 MX하고 이걸 하려면은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을 줄이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TF를 통해서 우리 부에서 본인들이 보기에 국민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 일들을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TF를 통해서 작성을 하고 그걸 우리 전체적으로 이런 건 하지 말자. 그걸 서로 일종의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네, 좋은 생각인데 이거 저기서 산업부가 해가지고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부처들도 바로 이제 동시에 진행을 좀 하라고 하시죠. 네. 좀 모범적으로 잘 만들어 보시고요. 아까 기술 탈취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20억 그렇게 얘기했던가요? 네. 이거 너무 싸요. 예, 우리가 이제 과징금, 대한민국 사회는 과징금이나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매우 소극적인데 우리가 이제 주로는 대한민국 사회는 형사처벌 만능주의라서 뭐든지 처벌하거든요. 근데 처벌은 별로 실효가 없어요. 잡기도 어렵고 처벌하는데 수사하는데도 엄청난 역량이 들고 맨날 저 인력 부족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처벌해봐야 맨날 집행유예 그냥 별로 실질제재도 안 되고 다 돈 벌려고 하는 짓이니까 과징금을 올려서 매출 대비 얼마 아니면 당해 기술 탈취로 인해서 얻은 것의 몇 배 이렇게 해야 실제 제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20억 해봐야 예를 들면 기술 탈취해가지고 1,000억 벌었는데 20억 해봐야 나 같으면 막 훔칠 것 같아. 별로 제재 효과가 없다 그런 경우는. 형사처벌은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별점을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똑같은 자질과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좌절하고 무슨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그건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실패 자산이 있기 때문에 경험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인정해주고 거기에 오히려 더 기회를 더 북돋아 주어야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제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정책 측면에서도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이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가 돼야죠. 그래야 용기를 갖죠. 그래서 이 제도전 펀드 이런 것도 좀 아까 늘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늘리시고 어떤 실패를 자산으로 삼아서 다시 재기하는 것도 많이 보여주고요. 격려해주고 판도 많이 깔아주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도 차라리 저는 몇 번 실패해서 3번 실패해서 플러스 3점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난 그 실제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지는데. 실제로 투자 평가할 때도 그런 VC들에서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창업 경험이 있고 어디까지 키워봤는가에 대한 경험들 이런 것들도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구 선진 국가들은 그게 당연한 걸로
네. 예를 들면 지원 결정을 할 때도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하던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거기에 못 미친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이에요.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우리가 주로는 태양광 발전 포션이 점점 커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간헐성 문제도 있고 야간에 아예 생산이 안 되니까 그걸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게 주로는 이제 수력 발전 같아요. 이건 필요할 때 할 수 있잖아요. 양수 발전. 네. 수력 발전은 생각보다 발전량이 적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거 양수 발전을 하면 이제 물을 도로 퍼올려 가지고 다시 이제 발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낙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치 에너지입니다. 예, 예. 예,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까? 그 에너지를 일부를 이제 전기로 만들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이제 다시 그 일정량의 에너지로 다시 물을 퍼올려요. 네. 그럼 다시 발전을 해요. 네. 그럼 밑에 퍼올릴 때 그 얼마나 손실이 되나 에너지가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 손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손실이? 네. 이제 낮에 태양광이 많이 있을 때 그 태양광을 가지고 예를 들면 네. 1kW로 네. 이제 물을 퍼올려요. 그럼 퍼올린 물로 다시 발전을 해요. 그러면 네. 그 얼마 정도 그러니까 그 이제 생각되냐고요? 그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바뀔 때 손실률 효율이 얼마나 예, 되냐고요? 손실률이 대략 한 30%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그래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80%가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kW로 물을 퍼올려 가지고 퍼올린 걸 다시 그걸로 발전하면 800kW? 네, 한 30% 손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 엄청나게 효율이 높은데? 네, 그래서 양수 발전이 비교적 효과적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에는 소형 원자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원자로의 작동 원리는 지금 발전소 작동 원리하고 많이 달라요? 거의 유사합니다. 사이즈가 좀 작아지고요. 원리는 예, 똑같아요? 예, 원리는 같습니다. 지금 연료도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소형 선박용 잠수함용 원자로하고 지금 SMR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 한국전력기술 사장입니다. 제가 네. 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 있는 사람이 하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육상용하고 해양용하고 차이는 이제 해양용은 이제 선박용으로 써야 되다 보니까 컴팩트 사이즈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육상용 혁신형 IMS에 비해서 크기는 한 2분의 1, 무게는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이고 또 배에 있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를 하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SMR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개발을 못한 상태에서 전 세계가 끙끙거리고 있는데 이미 핵추진 잠수함에 쓰는 그 소형 원자로는 수십 년 전부터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쓰고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차이가 뭐냐고요. 왜 이리 끙끙거리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SMR. 기술적으로는 지금 시간만 있으면은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그거하고 SMR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같은 원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상보다는 출력이 적고 더 소형이고 더 컴팩트하고. 제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시네. 내가 예. 질문을 잘 못해서 그런 모양인데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사용으로 원자로를 사용하지 않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소형 원자로 소형 모듈 원자로 이거를 지금 만들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미 그보다 더 작은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를 쓰고 있지 않냐. 근데 그 중간쯤에 해당되는 SMR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려워하냐. 그 말이에요.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로의 근원이 네. 핵 잠수함에서 나오는 원자로입니다. 개념은. 그런데. 근데 그걸 점점 경제성 때문에 키웠습니다. 키워서 대형 원전이 됐고요. 다시 줄이다 보니까 경제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 경제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은 SR은 활용처가 많아졌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안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활용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네. 어떤 공공기관은 존재 목적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는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업 내용 자체가 이제 기업적 요소가 좀 크긴 해도 본질적으로는 국가 사무를 이행하는 거다. 그러면 거기에 제일 궁극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국민을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약간의 경계 지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국가 공공 영역에서 그 너무 가혹하게 노동자들을 학대해가지고 또는 근로 조건을 악화시켜가지고 산재 사고로 사람이 많이 죽는다든지 또는 너무 잔인하게 그 임금 착취 결과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도 국가가 그 예를 들면 인력 채용을 할 때도 보면 분명히 이게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되는데 그럼 원래 상용 근로자를 고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꼭 1년 11개월 해가지고 정규직 안 만들고 바꾸려고 네. 2년 안 되게 해서 잘랐다가 다시 쓰고 잘랐다가 다시 쓰고 그러고 심지어 11개월 해가지고 퇴직시키면 안 주려고 11개월 고용하고 말이에요. 그걸 왜 정부가 왜 그러냐.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고용하고 적정임금을 줘야죠. 정부는. 네. 국가는. 모범이 돼야죠. 사용자,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되는데 악질 사업자, 선도자가 되고 있어요. 선도적인 악질 사업자. 국가가 왜 그러냐. 그게 사실은 이 효율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돈 많이 아끼고 그런 게 유능한 정부가 아니잖아요. 도덕적인 정부가 되는 것도 필요하겠다.